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시스템 하드웨어 연구단 책임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한재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검증 계획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단 소개 및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하드웨어 연구단이라고 제목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로 비행체 또는 다른 무인 이동체의 구조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성은 지금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부는 그 생체 모방형 무인이동체 구조기술 개발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2세부하고 3세부는 RFP 상의 과제 내용이 그 1단계하고 2단계에 따로따로 나와서 요 두 그 세부 과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제 구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같이 일을 하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테나 기능을 할 수 있는 안테나 일체형 구조 기술 개발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전기 및 전자부품 일체형 구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4세부에서는 3D 프린팅으로 복합 재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1세부는 내역사업 1이고 나머지 과제들은 내역사업 2여서 1세부는 개발하는 기술을 이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입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2, 3, 4세부는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지금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뭐죠? 60 일체 그쪽에 적용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단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세부는 뭐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항공대, 교통대 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업체로 디브레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2세부하고 3세부는 같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세부 책임은 카리에서 하고 계시고 3세부는 업체인데요. 다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구조 다기능 구조 관련된 그런 원천 기술을 카리에서 많이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다남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업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4세부는 카이스트가 책임이고 지금 울산대, 건국대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 목표입니다. 1세부의 생체 모방형 비행체인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복합 능동 관절을 이용하는 날개짓 비행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핑 항공기인데요. 여기 화면이 좀 작아서 정확히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날개 구조가 뭔가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조종면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부 과제는 내역사업 1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비행체의 개발 목표를 여기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세부 연구팀 구성은 지금 항공대 배재성 교수님, 교통대 이동규 교수님, 그리고 디브레인 충남대에서 석진영, 김승균 교수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다들 굉장히 그 저희가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많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런 비행체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이런 분들이십니다. 2, 3세부 연구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테나 일체형 구조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제를 제작해 가지고 기술 실증기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항공대 인하대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세부는 그 3D 프린팅이 대부분 뭐 여기서도 많이 활용하시겠지만은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그 조금 하중 지질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 한데요. 그 비강성, 비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복합 재료, 특히 연속 섬유 복합 재료를 3D 프린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3D 프린팅의 여러 가지 공정 파라미터들을 변화시켜서 최적화된 공정 파라미터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만든 구조의 뭐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울산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건국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1차 년도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각 세부 책임자들께서 잠시 참여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 생체 모방형 무인이동체 구조 기술 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그 모핑 구조,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의 조종면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행체 구조, 날개 구조 전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변형을 해서 그래서 조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이제 그 모핑 비행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짓 비행체를 만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4차년도부터 매년 그러니까 같은 모델들을 한 2번 정도를 만들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 그 모핑 구조, 그다음에 날개짓 구조, 플래핑에 대해서 초기 버전 A, 뭐 한국말로 시작품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이런 일들이 되게 있고요. 뭐 만드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기초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 설계, 해석 기술, 그 다음에 그 비정상 공력 모델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통합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잘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 제어 쪽 저희 뭐 이렇게 연구단의 원천적인 스코프는 아닌데요. 비행 제어 쪽 관련돼서도 우리 충남대 디브레인 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비행 시험을 도와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연구 내역은 뭐 큰 서머리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그 생물학적 이동체의 움직임 그리고 구동 방식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생물체들 특히 이제 조류들 그 날개 형상, 날개짓을 어떤 식으로 할 적에 좋은 그 우리 비행에 유리한 공력과 조정성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핑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저희 연구팀에서 항공대에서 상당히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까지 해오던 무인 이동체의 플랫폼하고 모핑 관련된 플랫폼하고 구동 시스템을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건데요. 지금 동영상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보통 탈 적에 이렇게 별도의 디스크리트한 조정면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날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해외 사례들을 쭉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그 다음에 좀 장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핑 비행체 A에 해당되는 그런 그 기초 설계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모핑 날개의 구조 해석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공력과 연계해서 이제 조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력 해석 통해 가지고 그 지금 공력 하중에 대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동체 움직임과 구동 방식은 지금 보시면은 뭐 활공이 있는데 활공이 제법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날개짓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비행 방식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한 날개 길이 한 2m 정도 되면서 제법 오래 나는 그래서 20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갖는 그런 비행체를 개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계속 날개짓을 할 수는 없고요. 새같이 큰 것들은 오래 날기 위해서는 지금 요와 같이 좀 활공이 필요한데 이런 모드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자리 비행이라든지 고바등각 착륙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그 날개짓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기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날개짓 비행체 분야도 기존에 국내외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짓의 그 주날개 구조물의 정밀 해석이 진행 중인데요. 외피라든지 유연 관절 구조를 포함하는 대변형 복합재 구조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날개에도 뼈대 구조가 있어야 돼서 이제 뼈대 구조를 잘 모델링하고 그리고 날개짓 실제 될 적에 이제 이 유연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고유진동 특성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랩 스케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그 경우에 이제 이 만드는 사람의 우리 손 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가 좀 없이 설계된 대로 접합부라든 이런 데가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력 해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날개짓 비행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유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말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뭐 CFD를 동원해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해석 자원이 많이 들고 뭐 좀 끝도 없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단한 공기력 가지고 뭐 예측하기 좀 힘들고 해서 여기에 좀 딱 적합한 수준의 그런 지금 포텐셜 유동 기반의 비정상 공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프로그램들을 바등각이 클 때 뭐 이렇게 몰텍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이제 이산 와류법을 좀 수정해서 저희가 이 날개 비행체에 적합한 그런 공룡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잘 맞는지를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요거는 수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고 이제 저희가 좀 흐릿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날개 패턴을 해 보면서 또 여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상황에서 공기 중에서 굉장히 좀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모형을 여기 수조에서 상사해서 충분히 낮은 주파수에서 이제 그 심해 성분을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저희 공기 중에서 날개짓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석 모델로 만들었던 어떤 그 공력 모델과 이렇게 서로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공력 계수들입니다. 그래서 공력 계수들이 있고 여기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날개짓의 한 사이클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사이클. 그럴 적에 날개짓 하는 그 패턴에 따라서
도대체 공력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저희가 부가해보고 그리고 공력 모델을 검증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1차 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에서 그 다음에 공력 해석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부는 이 정도에서 좀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화면 넘겨드리면서 하여간 그 2, 3세부 다음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경 박사님께서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의 박일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 2, 3세부 그 다기능 구조기술 개발 관련돼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2, 3세부에서 맡게 된 그 개발할 품목은 그 안테나 일체형 구조와 전기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인데요. 그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이 단계에서 1단계는 안테나 일체형 구조 기술 개발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2단계에서 전기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 기술을 개발을 하고 1단계에서 개발된 그 안테나 일체형 구조와 전기전자 부품 2단계에서 개발된 전기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를 내역 2 사업에 적용하여서 최종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단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테나 일체형 구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1단계에서는 일단 먼저 그 안테나 일체형 구조의 재료 물성 DB 구축과 기술 실증기 운영 조건을 반영한 개발 요구도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클래스 핵심 기술 연구 그 세 카테고리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그 핵심 기술로 정의를 하는 거는 종래 기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 내용으로 삼고 있고요. 그 핵심 기술에는 종래 기술에서는 사실상 보통 샌드위치 구조로 저희가 이제 안테나 일체형 구조를 개발을 하는데 그 일반 그 샌드위치 구조 내에 그 안테나, 패치형 안테나를 집어넣을 때 그 안테나가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보통 상부에 있는 어퍼 페이시트, 그러니까 샌드위치 페이시트 위쪽에 붙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그 피로 특성의 저하, 그 다음에 충격에 대한 그 저하, 이런 부분과 함께 그 어퍼 페이시트 부분을 구조 재료로 쓰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페어링 개념, 스킨 개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중량 증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부 과제에 참여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테나를 뉴트럴 서페이스 부분에,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의 뉴트럴 서페이스 부분인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어퍼 페이스 시트 부분도 구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구조 요구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0분리 연구단과 협의를 통해서 클래스 적용 위치를 전방동체 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그 보시다시피 지상 시제 개발 규격서 초안을 작성해서 현재 저희가 PDR 전까지 내용을 많이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테나 송수신 주파수 범위를 선정하였는데요. 저희는 현재 C밴드를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1단계에서 저희가 2단계 기술 실증기에 적용하기 전에 비행시험을 통해서 안테나 일체형 구조의 성능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 헬기에 적용해서 이제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 헬기에 적용되는 안테나 주파수인 5.08GHz를 초기 안테나 주파수로 정의하고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OML 형상과 구조활용 조건 정의인데요. OML 형상은 그 60분리 연구단의 최종 시제의 OML을 저희가 기준으로 이제 그 기본 설계 형상을 정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초기 하중 조건은 12월까지 60분리 연구단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정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인 안테나 일체형 구조 재료 선정 부분인데요. 현재 구조 재료는 최대한 뭐 예산이나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복합재 구조 중 카본, UD, CFRP인 경우 CFRP는 항우엔에서 기수행했던 과제에서 적용된 기기적 물성 DB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퍼 페이스 시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어퍼 페이스 시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안테나 안테나 전자기파가 밖으로 그러니까 잘 방사되기 위해서는 이글라스 계열의 섬유가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이 이글라스 계열이 전체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사실상 강성 저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안테나 파형이 발산되는 부분만 그 이글라스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UD CFRP를 적용하는데요. 그 UD CFRP와 글라스 부분이 서로 이게 만나는 부분에서 강성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버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스카프 조인트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시편을 제작해서 저 강도 저하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어퍼 페이스 시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퍼 페이스 시트에 적용되는 이글라스 부분과 UD CFRP가 그 재료적 특성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글라스 섬유는 레이덤 섬유에 주로 적용되는 이글라스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그 저희가 사용하는 UD CFRP의 매트릭스를 함께 사용하는 신소재를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소재를 코팅한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시편 시험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계적, 전자기적 물성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EM 레디에이터에 적용되는 후보 재료군을 선정했고 물성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EM 레디에이터는 이제 회체형 안테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회체형 안테나는 뒷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곡면형 안테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형 곡면형 유전 그 보드에 저희가 다이렉트 라이팅, 3D 프린팅이죠. 그 다이렉트 라이팅 기법을 써서 EM 레디에이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적합한 재료군을 총 6종으로 압축하고 여기에 대한 물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핵심 기술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EM 레디에이터를 어떻게 샌드위치 패널 중앙부에 위치시키면서 구조적으로나 전자기적으로 어떻게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기법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반 기술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FEM 기반의 MDO를 적용해서 그 코어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저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전문 연구기관과 저희가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신뢰성 향상을 위한 클래스 제작 기법 연구인데요. 사실상 이런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EM 레디에이터가 구조물 안에 들어가고 여러 재료들이 하이브리드로 적용되는 이런 어떤 구조물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 방법이라든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또 다이렉트 라이팅 기법을 쓰는데 곡면형 기판 표면에 이 다이렉트 라이팅을 썼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클래스에 대한 죄송합니다. 안테나 일체형 구조에 대한 기본 설계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런 세부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 안테나에 대해서 개념 설계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개념 설계 형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OMN 형상을 적용한 구조 및 전체 클래스 안테나에 대한 기본 설계에 착수를 했고요. 근데 샌드위치 초기 영상은 하니컴 코어의 물성치를 적용해서 구조 해석이나 또 구조 설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에 들어가는 EM 레디에이터인데요. EM 레디에이터도 그 OMN 형상이 곡면이
크면 클수록 EM 레디에이터를 평면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면형 EM 레디에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곡면형 EM 레디에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다이렉트 라이팅으로 안테나를 그리는 일 자체가 그런 제작 기법 자체가 거의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었고 안정적인 기술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 스터디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곡면형 유전체 표면에 다이렉트 라이팅으로 프린팅을 할 경우에 사실상 증착이 어렵고 이에 대한 안테나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6종 그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다이렉트 라이팅을 실제 수행 연구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그 곡면형 유전체 표면의 다이렉트 라이팅 적용 기법 연구는 인하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곡면형 EM 레디에이터 성능 해석은 다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긴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4세부는 카이스트 이정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연속 섬유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터로 이제 그 일체형 구조 만드는 부분인데요. 1단계에서는 표준 시편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함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물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기보유한 그 3D 프린터나 새로 도입한 3D 프린터나 사실 그 설계대로 형상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이 충분하냐, 항공용으로 쓰는데 충분하냐라는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보통 저희가 요구받고 있는 그 탑재용 한 건과 그 다음에 일체형 한 건, 일체형은 이제 자체 구동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박영일 박사님 발표한 그런 형태를 자체 구동으로 이제 데모를 할 예정이고, 그런 것들 만드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구조를 3차원적으로 전자기적 성능과 기계적 성능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두 개 보이는 것이 이제 기보유했던 건데 사실 공용 장비고요. 중간에 보이는 그 X7이라고 보이는 요게 이제 새로 도입된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강화 섬유가 2종이고 인필이 1종인 경우였고 지금 새로 도입된 경우는 이제 그 강화 섬유가 4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파이버글라스나 케블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돔과 같은 이제 전자기적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원래 인필이 오닉스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일론 화이트도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적 성능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또 매트릭스를 안 부르고 인필이라 부르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은 나일론 베이스고 첩트 파이버, 카본 첩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 년도에 저희가 그 요구받은 그 크기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크기가 이제 300에서 300, 250, 200 이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형상은 이제 박스 모양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300에 250에 200이니까 그 60 분리에서 뭐 컨트롤 서피스나 이런 것들이 한 600 정도 된다 하면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 이제 랩 조인팅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뭐 부품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요 크기 내에 들어오는 것을 선정을 하면 좀 더 이제 3D 프린터의 활용과 장점을 더 또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그 3D 프린터 연속 섬유로 이제 복합재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핸드 레이업 하던 거, 프리플래그 갖고 하던 것과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어 보면, 인터비드 보이드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필라멘트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우리 도배할 때도 보면은 한 장 붙이고 옆에 장 붙일 때 보면은 중간에 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 단순 시편들은 해서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법을 이제 혹은 이제 그게 그냥 끝에 그 프로퍼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은 이제 45도 적층 부분인데 0도 적층보다도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직조 형태로 이제 보이는 거고, 지금 흑백 사진들은 전부 다 CT 촬영한 결과입니다. 단층 촬영 결과인데, 또 이게 그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45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그 오닉스의 기공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전하면서 또 생기는 불연속성 때문에 또 이제 기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뭐 3D 구조를 만들더라도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한 5mm 정도를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결함을 한쪽으로 몰고 잘라버리고, 혹은 이제 결함을 균일하게 분포를 시켜서 그냥 포러시티가 있는 더 가벼운 재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 나가고 제작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안쪽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강화 섬유, 카본일 수도 있고 케블라일 수도 있고 글라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것과 그 다음에 오닉스라고 해서 기존의 그 복합재로 해서 매트릭스라고 부르던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인필이라고 부르고, 인필의 기본 소재가 오닉스입니다. 그 오닉스가 첩드 파이바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측의 하단에 있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첩드 파이바 플러스 나일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오닉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이제 까만색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그 파이버 볼륨 프랙션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파이버 볼륨 프랙션이 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그 강화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필라멘트의 단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부분이 그 섬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나일론인데 파이버 볼륨 프랙션이 2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으로 만들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조합으로 CFRP를 만들면 아마 우리 기존의 GFRP 정도의 성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GFRP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항공기에 뭐 어디다가 썼냐면 페어링이나 카울이나 컨트롤 서피스나 이런 데 썼죠. 이제 그런 세컨더리 스트럭처에는 충분히 3D 프린터 가지고 바로바로 찍어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돔 같은 경우는 원래 글라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또 두께를 조금 증가시키거나 해서 충분히 3D 프린터로 매우 복잡한 레이돔 형상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만들 줄은 아는데 이제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모델링도 할 줄 아는 상황에서 3차원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1차 연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닉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매트릭스죠. 이제 에폭시 그냥 땡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 파이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복합재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시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닉스가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테두리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물성이 떨어지고, 그때 얼마만큼을 가공에 의해서 잘라내야 되는지 저희가 선정했고, 그게 이제 0.8mm 정도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시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다음 페이지요. 그 오닉스 자체는 한 1.08GPa 정도로 기존의 이제 에폭시보다 한 절반 이하 정도의 물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측정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문헌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 1.08하고 1.4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측정은 잘 된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저희 측정한 데이터 가지고 계속 이제 해석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닉스가 이제 인필, 매트릭스, 옛날 매트릭스였다면은 필라멘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카본 파이버 영도층 가지고 시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도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영도 시편의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닉스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0.8mm 우리가 찾은 것을 적용해서 이제 잘라내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물성 시험을 해보면 이제 40.86GPa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J8P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J8P와 이제 그 영스 모듈러스라든가 스페시픽 인텐시티라든가를 비교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꿈인데 이제 CF8P 쪽과 또 비교를 해가면서 물성 최적화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은 이제 45도 전단 시험을 한 내용입니다. 전단 시험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즐이 45도 방향으로 꺾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그 적층을 하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 오닉스 테두리 더하기 꺾이면서 생기는 기공과 그 레진 리치 리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라내고요. 그 만든 시편이고,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평균 그 시어 마듈러스가 1.57GP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에 있는 것보다 또 조금 낮게 나오는데, 사실 레퍼런스라고 나오는 것이 이 3D 프린터 제작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조금 그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저희 측정은 조금 물성이 조금 작게 나온다고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만들 거를 육공분리 쪽을 하게 될 텐데, 또한 이 과제에서는 저희가 중소조선연구소랑 울산대학교에서 이거를 그 해양 쪽에 무인 시스템에 또 쓴다면 거기도 뭐 페어링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편을 좀 제공을 해서 염수 분무 시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결과들이 아마 사실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연구 계획서상에는 또 논문도 많이 나올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11일 저희 그 회의할 때부터 결과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그 이런 3D 프린터가 가지고 그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기존의 그 복합재도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염수 환경에서 이제 4% 정도의 그 인장 강도 저하가 보이고요. 유리 섬유는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유리 섬유 페어링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비싸지만 탄소 섬유 형태의 3D 프린터로 대체를 한다면 물성 저하도 적고 그 다음에 가공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패턴을 가지고 이런 그 시편들을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조들을 만들 예정인데, 요거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위상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 제조 공정에 더욱 적합한 해석 방법, 모델링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고려하고 있는 같이 해석하고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차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한 해석 모델이고 시험 결과랑 잘 일치할 수 있도록 모델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해석하는 기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세부 과제는 내역사업 1에 해당되는 걸로 자체적으로 비행체를 이제 만들고 시험 비행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핑 항공기거든요. 그래서 조정면을 쓰지 않고 날개 전체가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조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무인 이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의 항속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중량으로 볼 때는 한 뭐 6에서 9kg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1세부에서 하는 건데요. 시 운영 환경에서 저희가 다중모드 구도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제 활공을 섞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20분 이상 이제 항속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복합관절 날개짓 비행체를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해서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 한 2m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전체 중량은 한 1kg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세부 과제는 안테나 일체형 구조하고 이제 전자부품 일체형 구조가 될 텐데 이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60 복합형 무인 이동체에 이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끼리는 처음에 이걸 자꾸 60 분리라고 불러가지고 아까도 제가 발표하다가 60 분리가 아니고 공식 명칭이 뭔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60 복합형이 공식 명칭 맞죠? 이따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주파수 밴드는 이제 C밴드로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대략 이제 한 30cm, 30cm 정도 되는 그런 거가 이제 그 하단부에 이렇게 붙든지 해가지고 통신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기술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이 이제 그 하중지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전기 전자부품 일체형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이라든지 EMI, EMC 문제라든지 쉴딩 구조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것도 생각은 비슷합니다. 아까랑 30cm, 30cm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기체의 일부를 그 육공복합체 무인이동체 기체의 일부를 이제 이걸로 대체하면서 이 안에 있는 전자부품들이 펑션하는 것들을 이제 데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개발의 편의상 요 들어가는 그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리던던트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부에서는 납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을 적에 그 시편 내부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잘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이저 초음파로 그 비파괴 검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고 요거 적용은 마찬가지로 60 분리 합체 뭐 복잡한데 이게 그 60 복합 그죠?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이돔이라든지 이런 구조 같으면은 이제 그 구조물의 전자기적 성질도 중요해서 이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든 구조물의 시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연속 섬유 3D 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름은 꽤 복잡한데 자체 구동 가능한 구조 한식 일식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대략 지금 형상 뭐 이런 형상이 되든 아니면 레이돔 형상이 되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구조 일부를 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60 복합 이동체에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목은 앞에랑 비슷한데 그래서 일체형 구조하고 실증기 탑재 기술 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60 복합 연구단에서 만드시는 이동체의 뭐 하여간 앞에랑 같은 내용인데요. 뭐 페어링이 됐든 조정면이 됐든 이런데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런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 최종적으로 납품 항목이고 저희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1세부 과제는 다 자체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에 한 번씩은 비행 시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3세부 과제 같으면은 지금 그 60 복합 그 연구단에서 만드는 이동체가 1단계 끝나고는 준비가 안 되는데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테나 일체형 구조는 사실은 과제는 1단계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일체형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좀 자체적인 그 비행 시험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술 실증기에 1단계에서부터 쭉 개발한 안테나 일체형 구조와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시작하는 전기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를 하나씩 실어서 그래서 탑재하고 비행 시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한 그 연도별 그 기술 실증 계획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세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복합재료 3D 프린팅 일체형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뭐 저희 쭉 만들면서 자체 시험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것도 기술 실증기에 탑재하고 성능 입증 시험을 하면서 저희 기술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세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무인동체 이제 탑재를 하려면은 구조의 어느 부분으로 정말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부품 단위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맞춰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금 더그 60 복합 그 이동체에 그 진행이 된 다음에 구조 설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파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좀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상당 부분은 저희 그 3D 프린팅이 좀 여러 가지 플렉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그 인터페이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차년도 동안에는 뭐 각 그 과제별로 1세부, 2, 3세부 같이 저희가 이런 자체 회의를 쭉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2, 3세부 그리고 4세부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는 이제 세부 과제 책임자끼리 자체 회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에 같이 있고요. 말씀하신 뭐 연구노트 규정 수립 같은 것들을 다 잘 진행을 했고요. 요청사항이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 협의는 긴밀히 필요한데 그 2, 3세부 과제 책임자는 저희 카리 내 박일경 박사님이 하고 계셔서 이미 굉장히 협의를 많이 잘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뭐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